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 팩토리얼을 구할 때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반복 구문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m 4죠. 4점 자바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 클래스의 exam 4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죠. 세 번째 줄 보시니까 public class exam 4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안에 보시면 메인 메소드가 나옵니다. public stat void main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안에 이제 다섯 번째 줄부터 밑에까지 쭉 팩토리얼을 구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n하고 fact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이고요. n은 정수형, fact도 정수형인데 fact는 초기값이 1로 잡혀 있죠. 자,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스캐너 std input,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std input이라는 변수는 객체 변수인데 어떤 객체 변수냐면 스캐너라는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 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서 정의될 것인지 뒤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new, 이제 새로운 형태로서 메모리 할당이 되면서 스캐너의 객체 변수로서 배정이 되고요. 이 스캐너 안에 보면은 파라미터로서 system.in, 키보드 같은 거죠. 키보드에 관한 입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클래스의 하나의 객체로서 std input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import라고 해서 java.util.scanner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자, std input은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인풋 일종의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쓸 수 있는 메소드 중에서 인티저를 입력할 때는 next int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next를 쓰고요. 실수를 입력할 때는 next double를 사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next int 그러니까 실제 정수를 하나 키보드로부터 받아들여서 n에다 집어넣죠. 자, system.out.print n, 일종의 에코 프린트인데 방금 받아들였던 것을 한번 찍는 거죠. 프린트라고 그랬기 때문에 찍고 나서 n 값을 임시하고 나서 줄바꿈이 되지 않고 커서가 현재의 n 값을 찍었던 위치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 ln 그러면 줄을 바꾸겠죠. 현재는 바꾸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자, 10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while n이 0보다 큰 상태라면 n이 0보다 크다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13번째까지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팩트는 기존의 팩트 곱하기 n이죠. 그래서 기존의 팩트는 앞에서 1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n, n-1, n-2, 1 이렇게 쭉 누적해서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이제 하나씩 감소합니다. 언제까지? n이 0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0보다 큰 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가 팩토리얼의 정의를 반복 구문으로 정의한 거고요. 14번째는 그 결과값을 이제 실제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뭐뭇의 누승은, 그다음에 플러스는 접속이라고 그랬죠. 연이어서 찍는 겁니다. 그 문자열을 연이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팩트 값이 찍히고요. 다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에코 프린트 할 때 나왔던 n의 누승은 실제 n의 누승을 구했던 팩트 값입니다. 라고 출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자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임포트문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java.util.scanner를 포함을 시킵니다. 뒤에서 이제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변수인 std input은 이 스캐너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객체 변수라고 그랬고, 생성할 때 new 명령을 이용하는데 new 명령에 보시면 시스템 표준 입력 키보드와 같은 system.in을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n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std input의 메소드 next integer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시 system.out.prin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구문에서는 while 구문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C하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에서 순환 반복을 이해하셨으면 자바에서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줄에서 프린트 ln을 사용해서 팩토리얼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 5번째 프로그램은 4번째 프로그램의 변형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경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줄은 똑같죠. java.util.scanner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가 독특하게 이제 클래스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그잼 5.java이기 때문에 이그잼 5라는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메인 메소드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그잼 5라는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정의가 되고요. 이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번째 줄. 팩토리얼, my 팩토리얼 equal new 팩토리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new 팩토리얼이라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의해서 새로운 객체 변수가 생성이 되죠. my 팩토리얼이라는 객체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 변수는 당연히 팩토리얼 타입의 클래스의 객체 변수입니다. 앞에 선언했던 것과 똑같죠. 앞부분 팩토리얼, my 팩토리얼은 my 팩토리얼 변수에 관한 선언이고요. 실제 이 팩토리얼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메모리 할당이 되면서 내용이 채워지는 부분은 new 팩토리얼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은 객체 클래스죠. 사실은 이 클래스를 앞에서 정의를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정의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퍼블릭 14번째에서는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클래스 그랬죠. 이게 이제 앞에 제가 첫 번째 자바 예제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클래스가 모여있는 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서도 불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퍼블릭이고요. 만약 퍼블릭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기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패키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그잼 5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허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라인부터 볼까요? 팩토리얼이라는 클래스죠. 자, 이 안에 보면 클래스 안에 팩토리얼을 실제 계산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자바는 객체 지향형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실제 클래스의 사례인 이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연산이 일어나는데 그 연산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그잼 5라는 클래스 안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서 무슨 작업을 해요. 그럴 경우에 실제 팩토리얼 안에서 어떤 함수와 같은 어떤 기능들은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되니까 여기에 calc 팩토리얼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팩토리얼 안에는 calc fact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이 calc fact는 뭐냐면 함수인데 함수처럼 되어 있죠. 인티저 n, 정수 n을 받아들여서 정수를 반환하죠. int. 그래서 int calc fact int n. n이라는 정수형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정수형으로 해서 돌려주죠. 앞에 퍼블릭은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n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while n이 0보다 큰 동안에 이건 앞하고 똑같습니다. 동안에 fact는 fact 곱하기 fact, n은 n-1 이렇게 해서 반복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fact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cal fact를 불렀던 곳에 결과 팩트를 계산을 했던 팩토리얼을 계산했던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이 메소드가 되어 있고 이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팩토리얼이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팩트 값을 초기 값을 1이라고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클래스 안에서 이제 이 클래스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변수로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런 어떤 속성 변수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그잼 5를 보시면 이그잼 5는 메인 메소드로 되어 있죠.
자, 인티저 n은 정수죠.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기 위해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system.input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객체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standard input.next int 스탠더드 인풋을 통해서 next int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정수를 읽어드리는 메소드를 불러서 정수를 읽어서 n 값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찍죠. 다시 한번 에코 프린트합니다. system.out.println 줄바꿈은 하지 않았죠. println이하고 println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정의했던 바로 이 클래스 팩토리얼 안에 있는 calcfact라는 메소드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myFactorial이라는 객체 변수를 선언해서 팩토리얼 클래스 타입의 new 그래서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서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 myFactorial.calcfact 자, 팩토리얼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calcfact도 가져다 쓰는 거죠. myFactorial.calcfact 그리고 그 n 값은 앞에서 읽어드렸던 요 n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myFactorial이라는 이 객체 변수 안에서 calcfact가 동작을 하면서 팩토리얼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systemout.print 한 다음에 앞에 에코 프린트했던 여기 n의 누승은 팩토리를 계산한 값입니다. 이게 연속해서 쭉 한 줄에 찍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는 줄바꿈이 있어서 printl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 밑에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클래스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보면 팩토리얼 클래스 그 다음에 exam5 클래스 이 두 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스탠더드 std 인풋은 이 스캐너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되어 있는 키보드를 입력으로 동작하는 객체 변수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객체 변수인 std 인풋에 next int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정수형 변수를 읽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exam5 안에서 5의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팩토리얼의 객체를 myFactorial을 생성하고 그 myFactorial 내의 메소드 calcfactor를 불러서 누승한 값을 누승의 결과값을 받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팩토리얼은 이제 클래스의 속성 변수로서 팩트를 먼저 선언해서 초기값으로 1을 개정을 했죠. 줄 4에서 그랬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일종의 이제 이 클래스의 속성 변수 값을 1로 정해서 밑에 메소드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제 이제 그 클래스 팩토리얼에서 메소드 calcfact를 정의했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반복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 여기서는 별도의 클래스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바 언어에서도 C 언어와 똑같은 관계연산자를 씁니다. 주로 관계연산자라는 게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관계연산자인데 특별히 이제 자바가 객체 지향형 언어이다 보니까 관계연산자 중에서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언어에서는 이 인스턴스 오브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A, 인스턴스 오브 B, A가 B의 객체이냐, 인스턴스냐. B는 이제 주로 클래스고요. A는 주로 그 클래스에서 파생된 객체 변수, 객체 또는 객체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값이 반환되는 자바에서만 있는 관계 연산자 추가 부분이 바로 인스턴스 오브다.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 예제는 자,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있는 그 팩토리를 계산하는 거가 리커시브 콜을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커시브 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exam 이번에는 6번째죠. exam 6.jav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public class exam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메인 메소드를 통해서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5번째하고 똑같은 형태죠. 한번 보시면 n을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객체 변수를 하나
std input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std input 객체 변수 안에서 메소드 next int를 불러서 정수를 읽어드리도록 해서 n값에 넣죠. 읽어드린 n값을 16번 라인에서는 에코 프린트 합니다. system.out.println.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팩토리얼 2라고 되어 있는데 팩토리얼 2라는 클래스를 new 불러서 myFactorial이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myFactorial은 팩토리얼 2 클래스의 객체인데 객체라고 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모리 할당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코드나 변수들을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릅니다. myFactorial은 여기서 말했던 팩토리얼 2인데 이 팩토리얼 2는 여기 이 앞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팩토리얼 2의 calcfact를 부르죠. 얘가 이제 재규 호출, 리커시브 콜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빠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system.out.println에서 n의 누승은 myFactorial.calcfact에서 계산한 팩토리얼 값입니다. 라고 찍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프린트지만 두 번째는 println으로 역시 되어 있고요. 자, 팩토리얼 2를 볼까요? 역시 클래스로 되어 있고 여기도 실제로 그 안에 속성 변수인 fact가 인티저형으로 해서 초기값 1이 잡혀 있습니다. 자, public 그래서 public 메소드로서 calcfact가 나오는데 얘도 보면 int calcfact int n 그러니까 n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정수를 리턴하는 메소드죠. 자, 이 안에 보시면은 사실 이 브레이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건 연산자죠. 터너리 오퍼레이터. 3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물음표 콜론에 의해서 3개로 구분되죠. 자, 물음표 앞에는 보시면 n이 0보다 크냐 n이 0보다 크면 팩토리얼을 계산하고자 하는 n값이 0보다 크면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리커시브 콜로 합니다. n 곱하기 n-1에 관한 calcfact. 자, 이게 리커시브 콜이죠.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해당 C 프로그램의 6번째 코드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도랑 더불어서. 그래서 n이 0보다 크면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0이죠. 그러면 2를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이게 참이면 여기에 있는 값, 이게 거짓이면 뒤에 있는 값을 최종적으로 생성해서 리턴하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클래스에서 또 다른 클래스를 불러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클래스 불러 사용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또 리커시브 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바로 이그잼 6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